뭐 먹고 살만은 할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적어도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제 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희일입니다. 오늘은 사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갈 수 있는 진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 영상 중에 어떤 분의 댓글에 따라서 작성된 그리고 그 글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글을 오늘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대학원을 나오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대학원을 나오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냐라는 말을 하기 전에 대학원을 나온다는 개념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이건 아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대학원은 일단 석사든 박사든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4학기, 그러니까 2년 과정이고, 이 과정이 끝나면은 과정 수료가 됩니다. 이게 졸업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학점을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졸업을 하려면은 이제 논문을 쓰거나 이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좀 갖춰줘야 이제 졸업이 되고, 그 졸업이라는 건 결국 석사 학위를 받는다는 거죠. 석사든 박사든 뭐 학위를 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보통 대학원을 나왔다는 말은 이런 학위를 받았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석사 졸업이면은 석사 학위를 받은 거고, 박사 졸업이라면 박사 학위를 받은 거죠. 박사 과정 수료, 뭐 석사 과정 수료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뭐 근데 간혹 가다가 대학원 과정만 수료를 한 사람인데 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아주 가끔이지만 있긴 해요. 뭐 일단 과정을 수료는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안 보고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대학원을 나왔다는 말은 학위를 받고 졸업한 상태를 대학원을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과정 수료 상태랑 이제 아예 졸업한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석사 학위를 받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의 질이라든지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고고학을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사실 고고학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석사 학위가 없어도 뭐 이름 구할 수 있어요. 뭐 연구소, 고고학 연구소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발굴기관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리고 아니면은 뭐 국립박물관의 단기글로 아니 계약직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 공고가 뜨거든요. 박물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박물관협회 뭐 아니면은 뭐 다음 카페의 원더풀 큐레이터라든지 아니면 각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 이런 데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공고가 뜨거든요. 그럼 단기 계약직 공고긴 하더라도 합격이 되면 거기서부터 커리어가 시작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선배들의 추천이나 소개 아니면 교수님의 소개나 이런 걸 받아서 발굴기관, 뭐 사립연구소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죠. 지금 계속 말하는 건 지금 계속 고고학의 케이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거는 물론 석사 학위가 없어도 괜찮은데 약간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은 쉽게 말해서 뭐 승진이 되거나 뭐 그러려면은 석사 학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대학원 과정만 나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논문을 써야 학위가 나오니까 일단 논문을 써야 된다는 게 약간 학계의 정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학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따는 게 취업과 이제 취업 이후 커리어에 유리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은 진로가 좀 많이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은 이제 약간 기업의 분야, 직종, 보통 그쪽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뭐 역사학이나 고고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감안을 하시고, 일단 그래서 제 주위에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시간 강사를 하시면서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나 뭐 역사학 연구소나 고고학 연구소 뭐 이런데 아니면 또 뭐 국립이라든지 시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에 단기 계약으로 들어가서 뭐 이제 무기 계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정규직을 준비하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로를 잡았을 때 가장 성공적인 게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학예사,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계명대에 재직을 하시거나 재직하셨던 교수님들 몇 분이 우리 계명대 사학과를 졸업을 하셔서 다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교수가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학예사 같은 경우에 일단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일단 주워들고, 어차피 제 주변에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워들었던 거고, 아마 여기 위에 카드가 뜰 건데, 요 카드에 뜬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지방대 사학과와 인서울 사학과의 수준 차이가 심하나요? 물어보셨는데, 죄송하지만 전 지방대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인서울대학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게 잘 없죠. 뭐 사실 전 재공부한다고 뭐 그런 거 관심 별로 안 썼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계명대랑 이제 인서울 학교의 입결 차이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수업 태도라든지 뭐 이해도라든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이죠. 근데 제가 인서울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인서울 사학과에서는 인서울 대학교 사학과의 이제 대학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지방보다는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적어도 지방에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원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솔직히 지방대에서 그 학부 졸업을 해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학계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대학교 간판보다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정하는 세부 전공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사가 있고 근대사가 있고 뭐 고려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전망들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물론 만약 학부선에서 공부를 끝낼 거라면은 타이틀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죠. 사회에서 보는 대학의 타이틀. 그렇기 때문에 학부에서 약간 공부를 끝낼 거라면은 인서울이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저는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박물관에서 취직을 하려면 고고학을 전공해야 하나요? 또 그리고 경쟁률이 아주 심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일단 제 경험과 또 제 주변에 있는 고고학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일단 생각보다 이제 박물관에 계시는 학예사님들의 이제 전공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그중에 물론 사학과도 있고요. 근데 약간 이대 루트로 말을 해보자면은, 박물관에 취직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루트가 이제 고고학을 전공을 하고 고고학 관련 연구소라든지 발굴기관, 아니면 어떤 박물관 같은데 알바를 먼저 뛰다가 그 일하는 경험을 좀 쌓는 거고, 그 다음에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약간 그런 연구소나 박물관 같은데 이제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이죠. 뭐 이런 공고가 뜨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입학하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고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 루트를 탔고요.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명대의 사례니까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여러 사례를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립박물관 같은 데는 확실히 세긴 해요. 저는 이제 대구박물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한 5개월짜리 단기 근로였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딱 한 1년 이제, 그리고 1년 연장이 가능한 그런 단기 계약직 공고가 떠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는데, 일단 저는 물론 서류에서 광탈을 했죠. 서류에 광탈을 했는데 보니까 이 대기 번호가 140번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근데 10명 뽑았거든요. 그럼 뭐냐, 14대 1쯤 되겠네요. 약간 경쟁률이 그 정도 되긴 합니다. 단지 정규직을 뽑는 게 아니라 단기 근로를 뽑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고도 사실 박물관 같은 데 말고도 약간 제가 말한 건 국립박물관이었으니까 다른 데를 보면은 생각보다 뽑는 게 약간 단기 근로 계약직을 뽑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딴 다음에 이제 그런 학예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역사학보다는 아무래도 고고학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일단 소소한 정보를 드리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고고학이랑 역사학은 다른 전공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럼 계대는 왜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하느냐? 계명대에서는 이제 역사학이랑 고고학이 학부선에서는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넘어가기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명대는 고고학이 사학과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제 고고 인류학과, 그 다음에 사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단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선에서 되게 열심히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대학원을 진학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전공을 살린다는 쪽으로 그 진로를 잡고 싶다면 그 고고학 쪽으로 가는 약간 그런 루트, 그다음에 역사학 쪽으로 가게 되는 루트가 있는데, 역사학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전공이랑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약간 그런 단기 근로계약직을 약간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고고학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약간 그 연구소라든지, 그러니까 고고학 관련 연구소라든지 발굴기관이라든지 뭐 박물관 쪽으로 취직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사학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그런 전공이랑 아주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소에 이제 단기 계약 근로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먹고 살만은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재택근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적어도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제 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상과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